자, 일단은 첫 번째 경기 이제 일본 대 중국. 자, 여기 역시 이제 카타르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우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마치다에서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후지오 쇼타를 비롯해 이제 좀 미드필더인 그런 후지타, 그리고 마츠키 구류, 그리고 카와사키 소타 등 23세 이하 안에서 강력한 전력을 좀 구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일본 역시 뭐 이번 대회 좀 강력한 우승 후보 중 그런 한 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 가장 낮은 4번 시드로 이제 출전하게 되었고, 이제 대다수가 자국 리그 내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후지타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유로파 리그 선수가 있는 반면,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선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라인업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렇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번 경기는 뭐 일본이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을 봐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전적인 U23 뭐 팀 역시 좀 일본과 중국과 그런 좀 격차가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뭐 이런 약간 좀 빌더, 연계 플레이, 그리고 좀 메이킹 능력 등 전부 다 약간 좀 일본이 우세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공격에서도 일본이 더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볼을 소유해도 일본이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면은 제대로 좀 빌드업 전개를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답답한 경기력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록 좀 개막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좀 양 팀의 좀 전력 및 그리고 이제 지난 경기들에서의 그런 좀 전적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일본이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갈 만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U23 이제 선수들 역시 기동성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기동성을 잘 살려서 어느 정도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양 팀의 좀 체급 차이를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그래도 일본이 어느 정도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일본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리고 1엔드 기준 요거는 네, 마이너스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일본 승 마이너스에 원호 같은 경우에는 본다면 요거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승 마이너스에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일본 대 중국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대 아랍에미리트. 자, 일단 뭐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양현주 선수, 그리고 이제 배준호 선수 등 이제 유럽 리그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 몇몇이 지금 차출이 거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회는 지금 출전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특히 뭐 이제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스토크시티에서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가 이제 소집되지 못한 거는 한국 입장에서는 좀 더더욱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도 뭐 이제 다른 이제 좀 해외파 선수인 뭐 이제 김민우 선수라든가, 그리고 이제 정상빈 선수는 이제 정상적으로 좀 소집이 되면서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좀 희소식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한국의 좀 라인업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상대로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나선다 해도 좀 대려 당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가 어느 정도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할 것으로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한국이 좀 템포 조절하면서 편하게 경기를 좀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공격뿐만 아니라 좀 수비 밸런스도 어느 정도 좀 좋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좀 수비를 뚫기는 좀 다소 버거울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저 이제 뭐 작년 경기나 그러면 최근 좀 3월에 좀 치렀던 경기들 다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클린시트가 많았던 그런 한국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 역시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 안정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점을 조금 그래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그래도 한국 사이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한국 사이드 보는 경기. 네. 자, 그 대신에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까지 가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게 좀 첫 경기다 보니까 확실히 뭐 대승을 좀 할 거다라고 좀 보기는 다소 좀 애매하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게 좀 만만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고배당으로 햄무 보는 경기. 안 그래도 언더와는 이거는 언더사이드로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한국승 고배당 햄무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 대 이제 태국. 자, 일단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이제 서아시아 챔피언십 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나름 좀 최상의 폼을 보였긴 했지만 올해 3월에는 이제 6위로 마무리하면서 좀 저조한 성적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그 대회에 비해 올해 대회에서는 좀 성적이 많이 떨어진 그런 좀 이라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흐름이 그렇게 좋다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지난 3월에 이제 좀 챔피언십 대회에 초청받았던 태국과는 이제 1위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좀 태국과 비슷한 순위를 좀 만들었어요. 그만큼 좀 최근 대회에서의 이라크의 좀 폼은 좋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대회에서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리 헤이다르, 안 그럼 이제 아담 라시드와 같이 좀 유럽 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더더욱 좀 전력 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의 뭐 이제 대다수가 지금 뭐 자국 리그 선수들로 이제 출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제 유럽 리그에서 이제 좀 뛰던 선수들이 이제 지금 출전을 못하게 된 거는 좀 이라크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국 리그 선수들 위주로 이제 구성되었다 보니까 현재 지금 태국에 비해 전력 면에서 크게 앞선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이라크가 그래도 뭐 태국에 비해 전체적인 뭐 조직력이나 안 그러면 이제 피지컬적으로는 앞서긴 하겠지만 그 점을 뭐 고려해도 현재 이라크의 그런 좀 1.4대 승 배당은 저는 배당 대비 크게 메리트는 없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1.4대 이거 이라크 승을 가져갈 바에야 그냥 배당 도전하는 경기로 태국 프랜스를 한번 도전해 보거나,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경기로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경기는 태국 프랜승의 고배당 무승부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대 이제 타지키스탄. 자, 일단 지금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자국 리그 출신 지금 선수들로만 지금 구성된 상태예요. 그렇게 지금 볼 수 있고, 이거 오누띠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다만 뭐 이제 두 팀 다 자국 리그 출신 선수들로만 구성되었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지금 사우디 리그와 타지키스탄 리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력 면에서는 좀 사우디가 더 우세하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사우디 이제 리그에서 좀 뛰고 있는 그런 좀 사우디 선수들도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타지키스탄에 비해서는 기량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서아시아 챔피언십 대회에서 이제 3위를 거뒀을 만큼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번 경기는 좀 더 사우디가 우세한 경기력을 좀 보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사우디가 좀 전력에서의 그런 좀 우세를 앞세워 어느 정도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중원 싸움에서도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좀 더 사우디가 주도권을 가지면서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현재 C조 중에서 가장 지금 약한 팀이기 때문에 일본 시드 팀인 사우디 상대로 무승부만 거둬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타지키스탄이 어느 정도 좀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좀 두 줄 수비로 최대한 좀 버티는 식의 플레이를 보이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기에 좀 약간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내려앉은 그런 타지키스탄의 수비를 좀 잘 뚫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도 이제 계속해서 좀 경기를 치르면서 현재 경기 감각이 살아있는 반면, 이제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경기가 이제 작년 9월이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지금 반년 넘게 이제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조직력 면에서도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타지키스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저는 이제 사우디 사이드를 한번 좀 보도록 합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사우디 승을 보긴 하지만 대승까지 장담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일단 이제 타지키스탄이 두 줄 수비를 이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우디가 그런 좀 수비를 잘 뚫어낼 수 있을지는 솔직히 약간 좀 의문이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현재 사우디 마인승 1.5대 그런 배당을 가져가기에는 배당 대비 좀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사우디 승을 보긴 하지만, 요거는 뭐 배당 대비 이제 뭐 1.5대 마인승보다는 뭐 한번 뭐 4배 가까이 되는 햄무 도전 경기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네, 배당 대비 햄무 가져가는 경기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어버 같은 경우는 본다고 하면 그래도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사우디 승에 고배당 햄무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글로발님 반갑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아시안컵 U23 4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 도르트문트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글로벌 로그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글로벌리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글로벌님. 자, 그 다음에 이제 챔스 도르트문트 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일단 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지금 벤스바이니와 그리고 지금 할러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윙어인 이제 사무엘 리누가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1점의 리드를 안은 채 이제 도르트문트 원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차전에서는 공격에서 이제 매서운 모습을 보이며 이제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했던 그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여기도 좀 경기 항상 봤을 때 그래도 1차전과 마찬가지로 도르트문트가 그래도 좀 더 점유율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라인을 올려 적극적으로 공격에 좀 나설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좀 템포를 끌어올려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좀 빠른 템포로도 경기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원정에서의 수비가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상대로 좀 지키는 식의 플레이를 해도
어느 정도 실점 위험이 클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이번 경기 이제 지키는 식의 플레이보다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좀 더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 경기 같은 경우엔 좀 자연스럽게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뭐 1차전에서는 도르트문트가 전반전에 많이 밀리다가 이제 후반에 조금씩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반격을 했고, 그리고 골대도 이제 두 번이나 강타하면서 어느 정도 좀 운도 많이 안 따랐습니다. 아이고, 왕스펀지님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 뭐 이번에는 이제 좀 도르트문트가 좀 홈이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평균적으로 원정에서 좀 저조한 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1차전과는 그래도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왕스펀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왕스펀지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오늘 조합 및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왕스펀지님.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를 본다면 그래도 도르트문트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햄무 도전,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본다고 하면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르트문트 승 햄무에 2.5씩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대 파리 생제르맹. 자,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크리스텐센이 지금 경고 누적으로 인해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은 없는 상황,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보네요.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가 이제 파리 홈에서 3대2 역전승을 거뒀고, 그리고 이제 1점의 리드를 아는 채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리 원정에서 이제 1점 차로 이기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좀 더 부담이 덜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를 위해 이제 직전 카디스전에서 거의 로테이션 위주로 돌리며 어느 정도 주전 관리를 잘 해줬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바르셀로나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이 둘의 이제 1차전을 봤을 때 이제 바르셀로나의 이제 수비진이 이제 음바페를 좀 잘 묶었기 때문에 음바페의 존재감이 좀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강인 선수를 좀 교체한 타이밍부터 어느 정도 좀 흐름이 좀 많이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의 하피냐가 이제 고점이 뜨면서 결국에는 이제 바르셀로나가 재역전 승을 이제 거뒀죠. 그러니까 뭐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바르셀로나한테 여러 가지가 다 좋게 작용했던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뭐 이제 이번 경기까지 좀 음바페가 저점을 보일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제 교체되기 전까지만 해도 파리가 흐름을 워낙 좀 잘 잡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까지 과연 좀 파리가 좀 쉽게 당할까라고 좀 생각은 다소 좀 애매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충분히 좀 흐름을 유지만 했으면은 굉장히 좀 1차전 좋은 결과로 좀 마무리했을 텐데 어느 정도 좀 판단 미스가 좀 많이 좀 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경기를 좀 내줬죠. 그러니까 이제 2차전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잘 준비만 한다면은 이번 경기는 뭐 충분히 파리가 뭐 비비는 경기로 흘러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본다고 하면은 파리 프랑스 쪽 보도록 할게요. 파리 프랑스 쪽 보는 경기를 하지만 그 대신에 이거는 고베나우로 무승부. 네. 그래도 뭐 파리 프랑스 사이드를 보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 바르셀로나가 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3.5 기준은 그래도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리 프랑스의 무승부에, 그리고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바르셀로나 대 이제 파리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몇 개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아침 경기죠. 아라인데 이제 아릴랄. 이거는 뭐 최근 좀 이제 양 팀의 분위기랑 이제 좀 폼이 많이 좀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면 이거는 원정이라 해도 아릴랄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더바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FL 챔피언십도 한 경기가 있어요. 네. 사우스햄튼 대 이제 프레스턴. 네, 여기는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사우스햄튼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지금 프레스턴이 원정에서의 폼이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살아나 사우스햄튼이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사우스햄튼 승부는 경기. 그 대신 이거는 3.5 기준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외 경기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